안녕하세요. 범바라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400선을 넘었습니다. 3,200선에서 보합으로 있다가 지난주에 3,300선 뚫었고, 또 오늘 월요일 시작되자마자 3,400선을 뚫었는데요.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2,500억 정도 지금 사들이고 있고, 반대로 개인이 지금 1,200억 정도 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올랐으니까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 좀 빠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 아무튼 좀 약간은 상반되는 어떤 궤적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76,000원, 거의 이제 8만전자 회복을 코앞에 두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약간 내려가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32만원, 엄청나게 좀 올랐네요. 그만큼 지금 3,400선을 향해서 다가가는 이 주식 궤적, 모든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관세 영향에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자본시장이 살짝 고개를 들면서 살아나는 느낌적 느낌을 주게 하는 반면, 반대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 지금 하향화되고 있고, 거래량은 742건으로 지금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만큼 자본시장이 살아나면 이제 자산시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금 선순환되는 자금 흐름의 유인력도 결국에 와서는 아파트 시장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이제 자본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로를 파는 건데, 이게 이제 규제 쪽으로 이동이 되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자금의 어떤 경색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면 확실하게 아파트 값은 떨어지게 돼 있다. 하향 안정화가 돼야지 한국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1,400선을 돌파했다라는 얘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것도 조금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관세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게 되는 9월달 경기 지표,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지금 아직 25% 선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까지 자동차 관세를 좀 내려야 되고, 전 품목에서 이런 관세의 어떤 조정된 이 모든 어떤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본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될지 조금은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미국 금리나 기대감, 그리고 세계 증시가 좀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주 초강세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큰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일주일에서 2주 상간의 관세 영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또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진입을 하시되, 어찌 보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자본시장 쪽으로 좀 이동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확실하게 지금 관세 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앞으로 한국 경제 어떤 식으로 이 관세 영향을 잘 허들을 넘어갈 것인가에 따라서 자본시장의 영향도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호재로서는 금리 인하가 된다면 확실히 미국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500이 살아날 가능성 높고, 세계 증시도 지금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더욱더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혼재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지금 다시 97 대책 좀 밋밋하니까 다시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더 센 규제들이 아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아파트 시장 쪽 지금 고점에 물려있는 가격에서 더 올라치기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주주 기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릴 것이다 라는 새로운 규제가 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서 규제도 상당히 주식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반대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구, 마포구, 그리고 성동구 중심으로 해서 단기간에 부쩍 올랐던 아파트들 위주로 빠지는 모습, 9억, 8억 8천, 6억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0%에서 30% 상간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훅 떨어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본시장이 더 좀 잘 나가야죠. 그리고 자산시장이 역시
황금성이 이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간 안에 아파트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뭔가 돈을 빼내기 위한, 이게 이제 투자가 아니라 투기성으로 완전히 변질된 건데, 이런 어떤 움직임이 조금은 좀 누그러뜨려져야지 확실한 어떤 자본시장의 선순환 되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했습니다. 오늘 15일 날짜로 발표를 했는데, 역시 앞으로 구축은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등 해서 6개월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 평당 214만 원에서 217만 원 4천, 이게 1.59%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가서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도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구축은 어느 정도 조정기에 와 있지만 신축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그런 어떤 서울 아파트 이 매수세의 뭐 흐름은 상당 부분 좀 많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뭐 신축 아파트 사는 데 있어서는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고점에 고점을 찍고 그 고점을 또 경신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수 경제의 한 2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게 지금 업황도 악화되고 있고 분양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양가가 올라치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선뜻 나서서 신축 아파트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이 뭐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서는 것도 약간은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가려 했던 자금이 틀어가지고 우회적으로 이제 자본시장 쪽으로 흘러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뭐 1200억 정도 빼고 있지만 뭐 일시적인 어떤 상한가 차익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관세 영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또 밑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한 국면이다. 코스피는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될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이 지금 분위기상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문제도 가장 큰 지금 대목이죠. 1391원. 그러니까 1400원대는 확실하게 뚫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97, 100선을 지금 밑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0.8% 정도로 지금 전망치를 내리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 환율,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건 이제 옛날 말이죠. 그만큼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강달러 이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 한미 무제한 통화 수합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아닙니까? 이거 모조리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남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그냥 국가 재정 상태가 고갈이 되고, 환율은 거의 뭐 완전히 2,000원, 3,000원대로 뭐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 어떤 엄청난 금융 붕괴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한미 무제한 통화 수합, 그러니까 좀 모자라는 대로 달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좀 문제고요. 일단 지금 프랑스 디폴트 위기에 빠져 있는데,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지금 선언을 했죠. AA에서 A 플러스로 A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저치로 지금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이 된 그런 어떤 상황이 있고, 뭐 정치권도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여서 프랑스는 아마 IMF를 맞을 것이 거의 100%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 프랑스의 문제는 국가 부채죠. 그러니까 부채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동안에 풀어놨던 유동성을 다시 조금 긴축하려니까 이게 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됐고, 뭐 계속적으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국가 부채, 한 시간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억씩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200억씩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구멍이 뻥 뚫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뭘로 막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 허리띠를 쫄라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걸 모두가 다 반대하고 나서고 있으니까 굉장한 어떤 위기상에 처한 국가적 어떤 위기 상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채 문제가 다른 나라 문제가 아니죠. 바로 부동산에서의 연체율도 고스란히 한국적 상황으로 맞물리게 되는 건데, 지금
서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37로 부쩍 올라섰습니다. 5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계대출 부분에 있어서 연체율이 조금 하향 조정되는 듯 싶었지만 주담대 부분에서는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채 문제가 한국 아파트에 지금 깔려있는 내관과 같은, 건드리기만 하면 빵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굉장한 리스크. 서울 연체율 0.37, 그죠?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는 거. 굉장한 어떤 이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 경제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게 지금 프랑스 지금 샘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회생 파산 1년 새에 지금 14%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카드빚 역시도 부실 채권 역대 최대라고 그러죠. 5조 원이 쏟아. 이 카드는 이거 뭐 그냥 배째라 해버리면 금융기관에서 어떻게 회수를 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뭐 개인이 디폴트 선언을 해도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버리면 되는데, 이건 거의 신용대출에 가깝지 않습니까? 카드빚은. 카드사 연체율이 10년 내 최고를 지금 찍고 있고, 지금 뭐 대표적인 국민, 우리, 하나, 뭐 BC카드 대부분 기준 연체율 1.76%,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찍고 있는 거. 결국 한국도 이 부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미 통화수합 부활을 한국 쪽,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다. 3,50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본 깔려있는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그러면 당연히 외환 위기가 오죠. 이만큼 달러가 훅 빠져나가는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통화수합 좀 부족한 달러 좀 쏴줘라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미국이 뭐 거의 좀 시큰둥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이걸 좀 요 호들을 좀 넘어가야지 뭔가 앞으로 이 코스피 시장도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좀 비록 관세 부분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또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틈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이 난색을 표하고 좀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적으로 틈새를 지금 노리면서 뭔가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좀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지금 동서남북으로 그죠? 완전히 막혀있는 어떤 형국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3,400선 뚫은 게 참 자본시장에서는 뭐 거의 등대 역할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한 줄기 어둠 속에서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건데, 이마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많다니. 원달러 환율 지금 IMF 당시 1997년 터지지 않았습니까? 2,00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962원까지. 그러니까 환율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 IMF가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뭐 당연히 환율 2,000원 시대에 도래하면 경제는 뭐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수입 물가 폭등하게 되고, 생활비 부담 뭐 고스란히, 뭐 인플레이션 뭐 말할 것도 없고, 휘발유, 전기가스, 수입 식료품 뭐 결국 모든 게 비싸진다. 그죠? 물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조업, 기업, 뭐 경제 부분에서 환율 올라가면 수출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일부분이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제조업 타격을 받죠. 수출 주도의 나라인데 국제 원유 당연히 올라가고, 에너지 집약 산업 피해 받을 수밖에, 기업 대출 이자 부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소기업 도산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는 위축되고, 환율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금융시장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원화가치 폭락하니까 다 달러로 그냥, 주식시장 지금 3,400선 찍고 있는데 이거 어느샌가 그냥 바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환율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외환 수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통화 수합 없이는 달러 보내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보면 보냅니까 이거를?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환율 2,000원대 금방 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상당한 위기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밖에 안 되지. 3,500억 달러를 줘야 되는데 해봤자 600억 달러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 큰일 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에 엄청난 지금 영향을 줄 가능성 높고, 외환시장 뭐 방어책은 거의 뭐 완전히 쉬었다가 확 열려버릴 수 있는, 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만큼 완전히 그냥 엄청난 위기의 어떤 속도전 양상으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블랙홀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 엄청난 지금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지금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1억 더 올린다 그러고 강남 끝자락 수소 97대칙 뭐 문제없다. 저평가 끝나나 반포 따라잡는 서초 30평대 매물 품귀 일주일에 호가 4억씩. 아니 이런 식으로 펌프질을 하면 이거 어쩌자는 얘기. 마포 성동 동대문 거래 신고가 경기실행지 20억 이하 매수 뭐 쏠린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노냐 우리는 우리 얘기를 가련다.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정상화가 돼야지 뭔가 자본시장 쪽에서의 문제가 지금 첩첩산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 주간 아파트 가격 어디가 뛰었나, 그죠? 뭐 경기 성남시, 성동구, 광진구, 성주시, 뭐 청주시, 마포구 쭉쭉 나오는 지방도 뭐 덩달아 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매매는 뭐 강남구, 서초동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전세는 뭐 레미안 원밸리, 서초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뛰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제가 초반에서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제적 위기, 금융위기는 이게 부동산이 다 말아먹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경기도권 아파트들 2주간 거래를 보시면 떨어지는 파이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5억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곳들이 어마무시 많은데 남양주,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골고루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전세가 경기도에서 5억 이상 떨어져 버리면 이게 역전세 나겠네. 그만큼 뭐 8억, 1억, 5억, 8억, 2억 천차만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지금 이 아파트 시장 상당히 한꺼번에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기를 하다가 그냥 단기적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캐포주공 5단지 34억에서 30억, 4억 정도 떨어지는 추세. 강변, 리버뷰 여기서 14억 하던 게 11억 정도 떨어지고 있고 영등포 프로지오 역시도 12억 하다가 9억 떨어지고 금호올림 여기도 10억 하다가 7억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일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더라도 뭐 지금 하향화를 고스란히 그 길을 갖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오른다 이렇게 주문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시장 우리가 지금 자본시장 코스피가 지금 엄청나게 선방을 하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자본시장의 변동성은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을 직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좀 조심조심 하시라.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 코스피 시장 투자하시는데도 좀 시그널 잘 보셔야 되고요. 아파트 시장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는 엄청난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긴장하시고 잘 들여다보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리와 환율인데 지금 환율 부분은 관세 영향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다가 통화 수합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쪽이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환율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3,400선까지 올라섰는데 이것도 좀 약간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끝까지 호가세로 버티고 있는 아파트 시장 단기간 안에 붕괴될 위기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국이 이 위기를 좀 잘 허들을 넘어서서 좀 좋은 기조의 이 경제 이 전환기를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 가득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